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안녕하세요. 해커스 조성재입니다. 자, 이번 10월에도요 아주 좋은 문제들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차분히 잘 풀어보시고 완벽하게 실력 향상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우리 강조하는 실천 사항들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이대로 꼭 실천을 해주셔야 되고요. 특히 검토할 때는 영영사전을 이용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101번 문제입니다. 항상 우리가 문장을 볼 때 기본이 뭐죠? 바로 주어 동사 파악이죠. 네, 주어진 문장을 보니까 아무리 봐도 뭐가 없습니까? 동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장을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적절한 동사를 선택하면 되겠죠. 자, 주어진 보기를 보니까요 전부 다 동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힌트가 눈에 띄네요. 바로 과거를 나타내는 명확한 시점이 명시가 되어 있죠. 자, 이렇게 과거를 나타내는 명확한 시점이 명시가 되어 있으면 당연히 뭘 선택한다? 과거 시제를 선택한다. 주어진 보기 4개 중에서 유일하게 D만 과거 시제였죠. 자, 그래서 정답 뭐로 간다? 정답은 D로 갑니다. 그래서 명백한 과거 시점과 잘 어울릴 수 있게끔 과거 시제 동사를 선택하는 문제였죠. 그래서 가장 기본이 뭐였다? 주어 동사 파악이었다. 자, 그렇게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기 전에 추가 포인트가 있습니다. 전치사가 여기 있네요. by요. 전치사는 시간 내서 따로 공부하지 마시고요. 문장에서 이렇게 눈에 띌 때마다 그때그때 확인을 하는 게 좋아요. 특히 by doing something이죠. 어떤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나타낼 때 by를 가장 흔하게 쓰는데요. 그래서 by에 함으로써라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죠. 그래서 by doing something. 보통 뭘 나타낼 때 많이 쓴다? 수단과 방법. 이 포인트도 꼭 같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갈게요. 102번 문제. 자, 이번에는요 적절한 형용사를 선택하는 문제였죠. 어차피 주어진 보기 4개가 다 형용사였기 때문에요 우리는 문맥을 좀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답 선택되는 것은 바로 C였죠. accurate, 정확한. 뭐 옆에 제가 뭐 다른 예시도 하나 이렇게 좀 드러났죠. 어떤 우리가 도구 같은 것이 정확하다 할 때 우리가 accurate라는 형용사 쓸 수 있거든요. 선생님 여기 도구가 있나요? 네, 여기 문장의 주어에 해당되는 여기 있는 이 애플리케이션이 일종의 도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제가 예시 드린 이 컴패스도 일종의 도구죠. 우리가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어떤 도구 따위가 정확하다 혹은 정확하게 작동한다 할 때 뭘 쓴다? 형용사 accurate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빈칸에 정답 C를 선택할 수 있었던 그런 문제죠. 자, 일단 여기 잠깐 볼게요. 여기 빈칸을 보시면요 여기가 형용사가 들어가는데 선생님 앞쪽에 정관사 더가 있는데 왜 형용사로 끝나죠? 형용사 뒤에 분명히 명사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여기 있는 명사를 생략했죠. 왜냐면 이미 앞에서 언급이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가 똑같은 애플리케이션을 반복해서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같은 내용을 전달할 때 어떻게 쓴다? 좀 더 간단하게 언어의 경제성 요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분명히 앞에 정해서 더가 있었으나 굳이 똑같은 명사를 쓸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생략하고 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맥상의 힌트가 또 등장하죠. making forecast니까 뭔가 예측을 하는 건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이 weather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뭔가 일기예보하는 걸 말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도구가 어떻다? 일기예보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정확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참고로 여기 있는 이 claim이라는 동사도 되게 중요하죠. 이게 우리말로 1대1 대응이 잘 안 돼요. 뭐 I like cats 할 때요. 나는 고양이를 좋아한다. 이렇게 1대1로 번역이 되는데요. 이때 claim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잘 번역이 안 되죠. 근데 claim 다음에 이렇게 to be 해서 투부정사 보이죠? 자, 요때는 to be 하다고 주장하다라는 그렇게 우리가 문맥을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빈칸이 있어도 우리 학생들 동사 claim 선택할 수 있어야 되겠죠? 또 이렇게 투부정사랑 결합해서 쓰여지는 동사가 모든 동사 다 가능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동사의 특별한 쓰임새는 꼭 숙지하고 시험장 가시기 바라고요. 자, 이걸 확인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당연히 사전을 찾아보셔야 되겠죠. 꼭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정답은 정답대로 또 선택하시고 나머지 제가 이렇게 예시 들고 있는 것들이 있죠.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시험에 다 출제가 되고 있는 표현들이니까 이 표현들만큼이라도 꼭 숙지하고 시험장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103번 문제. 자, 우리 학생들, 자, 여기 보기 구성에 돼 있는 이런 단어들 조금 껄끄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내가 뭔가 껄끄럽다고 느껴지는 것들은요, 평상시에 더 많이 봐두시는 게 좋아요. 이게 어렵고 쉽고의 문제가 아니라 익숙하냐 익숙하지 않냐의 문제거든요. 자, 이 문제는요,
이 빈칸 바로 앞에 있는 이 fine이 뭔지 정확히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사실 이 fine은요, 여기서는 지금 조동사 will 다음에 있으니까 당연히 동사겠죠. 근데 fine은 명사도 가능하고요, 형용사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뭐다? 바로 동사 원형이죠. 앞에 있는 조동사구의 관계를 잘 살펴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 빈칸은 뭘까요? 목적어 역할하는, 그렇죠? 그런 요소가 필요했는데요. 자, 목적어 자리에 뭐가 필요했냐? 우리한테는 바로 부정대명사 anyone이 필요했다라는 걸 판단하고 정답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때 anyone은요, 앞에 언급된 이미 정해진 대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한 대상을 뜻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해지지 않은 대상이다 해서 부정대명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맥락을 잠깐 볼게요. 자, 앞쪽 보시면요, the food fresh grocery chain이라고 나오고요, will fine이라고 나오죠. 행위 주체 주어가 나오고요. 자, 이 주체가 지금 뭐 한다? 벌금을 부과한다, 이런 얘기죠. 근데 누구한테 부과하냐? 그 대상이 딱 정해져 있진 않아요. 불특정한 대상이죠. 자, 그래서 그 불특정한 대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인지를 갖다가 뒤에서 보충해주고 있는 거죠. 참고로 빈칸 뒤에 있는 parking은요, 여기 빈칸에 들어가는 요 부정대명사에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parking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차하는 거죠. 어디에 주차하는 거죠? 그들의 부지. 그러니까 이제 앞에 언급된 요 food fresh grocery chain이라는 요 업체의 부지에다가 주차하는 그 누구에게라도 벌금을 부과한다. 근데 뭐 없이? 바로 가게를 방문하는 거 없이. 그러니까 이제 이 업체를 와서 뭔가 식료품도 좀 사고 뭐 그런 고객들은 무료로 그냥 이용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와서 부지에다 주차하면 어떻다? 벌금을 부과한다. 이해하셨죠? 근데 사실 이렇게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겪어볼 만한 내용이 나오면요, 사실 정답 선택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문장 구조 정확히 볼 수 있으면 되겠죠. 자, 근데 A는 왜 안 되냐? 보통 이 A는요, 대명사, 한정사 둘 다 가능해요. 근데 neither는 그 자체가 부정적인 개념이죠. 우리가 흔히 그래서 또 neither A nor B 많이 쓰죠. A도 B도 아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는 nor 없이 neither가 단독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요, 자, neither는 사실상 둘 다 아니다라는 개념인데요, 주어진 문장에서는 전혀 어울릴 수가 없죠. 우리가 여기서 뭐 언급된 두 가지 것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문맥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한정사 쓸 때는요, 이렇게 가산 단수 명사 앞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neither ans라고 하면요, 두 개의 답변이 모두 아니다, 잘못됐다라는 개념을 전달하죠. 요 밑에 있는 both하고는 완벽하게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both도 뒤에는요, 명사가 오는데요, 이때 뒤에는 반드시 복수 명사가 오는 거죠. 자, 이때는 이제 긍정적인 표현이죠. 이때는 긍정적인 표현, both answer를 쌓으면요, 두 가지 답변들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neither하고 both는 이 경우에 서로 완벽하게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C 같은 경우는요, 접속사죠. 여기 WH 단어들은요, 평서문에 들어가면요, 기본이 접속사입니다. 근데 접속사가 들어가면 뒤에는 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요, 빈칸 뒤쪽으로 주어 동사는 없죠. 자, 그래서 접속사는 당연히 탈락이죠. 자,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바로 anyone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우리 fine이 워낙에 쓰임새가 좀 다양해서요, 그 중에서 특히 동사로 쓰여지는 거 우리 학생들이 잘 겪어보지 못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추가 포인트로 한번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fine은요, 동사일 때요, 3형식 구조하고 4형식 구조가 다 가능합니다. 일단 이거부터 볼까요? 자, find 다음에요, 사람 목적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 for가 오죠. 그 뒤에는 동명사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히 명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3형식 구조죠. 예문 볼까요? 자, 한 경찰이요, 목적어 사람이죠, 모니카한테 벌금을 부과했다. 근데 우리가 벌금을 부과할 때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유하고 목적을 나타내는 전치사 for가 쓰게 된 거예요. 뭐 때문에 부과했죠? 바로 과속이죠, 과속. 스피딩.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3형식 구조 한번 봤죠. 요게 수동태가 되면요, 목적어가 주로 가죠. 그 다음에 동사가 비동사 PP 수동태가 됩니다. 그리고 전치사 for 얘가 그대로 쫓아오죠. 자, 능동태 문장의 주어는요, 문장의 맨 마지막 가서 by 플러스 명사 되는데요, 보통 안 쓴 경우가 많죠. 자, 아래쪽 보시면요, 요거는 4형식입니다.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자, 예문 볼까요? The library fined Chris요. 여기가 간접 목적어죠. 자, 크리스에게 $30 벌금을 부과했다.
근데 이유가 뭐죠? 바로 분실된 책. 그러니까 크리스가 책을 빌려가서 분실했나 봐요. 자, 우리가 여기서요. 추가 포인트로 동사 find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볼게요. 자, 동사 find seems의 이야기. 여기서는 첫 번째가 삼형식 구조로 쓰여지는 거거든요. find 다음에 사람 목적어, 그 다음에 전치사 for가 보통 이렇게 뒤따라올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누구한테 우리가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일종의 비난하는 건데요. 남을 비난하거나 칭찬할 때는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유와 목적을 나타내는 전치사 for가 뒤따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동명사가 와도 되고요. 아니면 동명사 없이 곧바로 명사가 전치사 뒤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예문 볼게요. 자, 경찰관이요. 모니카, somebody, 사람 명사죠. 자, 모니카한테요. 뭐 때문에? 스피딩. 보통 과속이겠죠. 자, 과속으로 인해 그렇죠? 뭔가 잘못한 거예요. 거기다가 뭐 했다? 벌금을 부과했다. 이해하셨죠? 자, 이것이 이제 수동태가 되면요. 목적어가 조로 가죠. 동사가 비동사 PP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전치사 for야가 그대로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모니카는 벌금 부과 받았어요. 이유는 뭐 때문이었죠? 과속 때문에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죠. 참고로 우리가 수동태 전환시킬 때요. 능동태 문장의 주어는 수동태 문장의 맨 마지막에 가서 by 플러스 명사 되는데요. 안 쓰는 경우가 많죠. 자, 이것이 3형식 구조였고요. 아래쪽에 4형식 구조가 있습니다. 이때 간접 목적어, 사람이죠.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 이렇게 나오고요. 같이 볼게요. 자, 주어가 이번에 누구죠? The library, 법인이죠. 그래서 도서관 측에서 간접 목적어 크리스, somebody, 크리스에게 직접 목적어 얼마? $30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유는 뭐죠? 바로 분실된 책. 그래서 크리스가 도서관에서 뭔가 책을 빌려갔는데 분실했나 봐요. 이제 잘못했으니까 $30 벌금을 부과했다. 자, 4형식 구조가 수동태가 되면요. 간접 목적어가 조로 가죠. 그 다음에 비동사 PP 다음에 직접 목적어 쫓아옵니다. 자, 이것도 명사예요. 그리고 for야가 그대로 쫓아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동사 find이요. 어떤 전치사랑 또 잘 어울리는지 그리고 3형식과 4형식 구조가 다 된다는 것도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동사를 공부할 때는요. 반드시 어떻게 쓰는지 그 쓰임새를 공부하셔야 돼요. 이런 쓰임새는 전부 다 어디 나와 있죠? 사전에 아주 잘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104번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사실상 뭔가 동사하고 연관된 문제 같긴 하죠. 근데 제가 아까 문장 볼 때 주어 동사 파악이 기본이라고 그랬죠. 여기 문장 보시면 어때요? 여기 동사가 있네요. 그걸 간파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빈칸은 동사 자리가 될 수 없죠. 자, 왜냐? 만약에 빈칸에 동사를 또 집어넣으면요. 문장에 동사가 2개가 되니까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접속사가 필요하죠. 하지만 주어진 문장에는 접속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빈칸이 동사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동사를 집어넣으면 안 되고요. 동사에 준하는 준동사, 바로 투부정사를 집어넣는 거죠. 참고로 그 빈칸 앞에 있는 이 디시즈는요. 이렇게 또 투부정사하고 굉장히 친하죠. 동사 디사이드도 투부정사하고 친합니다. 그래서 이 명사 디시즌도요. 투부정사하고 굉장히 친해요. 그래서 결정은 결정인데 어떤 결정이죠? 바로 티켓 프라이스를 갖다가 올리겠다는 시의 결정인 거죠. 그래서 이제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무슨 티켓 프라이스인가 봤더니요. on the subway. 아, 지하철. 자, 그것이 어떻게 했다? 비판을 갖다가 불러일으켰다. 이런 얘기죠. 누구로부터? 많은 주민들로부터. 아무래도 뭐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티켓값 올라가는 거 그렇게 달가운 일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문맥까지 한번 파악해 봤는데요. 이 빈칸은 동사 자리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raise 같은 경우는요. 동사, 명사 이때 형태가 똑같거든요. 자, 그렇다고 여기다가 우리가 raise를 명사로 집어넣을 수 있냐? 또 그럴 수가 없겠죠. 명사로 들어가는 순간 앞에도 명사고 또 뒤에도 명사고 갑자기 여기다 또 명사를 집어넣는다. 영어 문장에서 명사 2개를 나란히 붙였을 때는요. 복합 명사 아니면 동격 관계일 때 가능한데요. 여기다가 raise를 명사로서 집어넣었을 때 앞뒤에 있는 내용과 같이 연관돼서 복합 명사나 동격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빈칸은 동사자에도 아니고 명사자에도 아니었고요. 준동사에 해당되는 투부정사가 정답으로 선택되는 문제였습니다. 참고로 투부정사는 동사에서 파생됐죠. 자, 그래서 이 raise가 타동사이기 때문에 이 빈칸에 to raise가 들어가면요. 그 뒤에 명사, 목적어가 쫓아올 수 있죠. 이때 ticket prices는요. 이 투부정사 raise의 목적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조까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주어 동사 파악이 항상 기본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104번 문제도 한번 해결해 봤습니다.
다음 105번 문제. 각기 다른 4개의 명사로 보기 구성이 되어 있죠.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콜로케이션을 묻고 있습니다. 자, 콜로케이션이 뭐냐면요. 서로 짝이 되는 표현이죠. 전 세계 모든 언어는요. 서로 어울려 쓰여지는 그런 짝꿍 같은 표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많이 알고 있으면 굉장히 유리해요. 사실상 거의 매 회차 시험에 서로 어울리는 짝이 뭐냐라는 이 콜로케이션을 물어볼 문제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답 뭐였다? 바로 A. competitive advantage. 이렇게요.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놨네요. Please look up Oxford. 근데 옥스퍼드는 우리가 영영사전 말하는 거예요. 사전을 찾아보시면요. 거기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뭐가요? competitive advantage. 앞에 있는 동사까지 같이 결합해서요. 똑같은 예문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토익의 출제 기관 ETS도요. 사전에 있는 표현을 거의 그대로 갖다 쓰거든요. 왜냐면 ETS하고 우리는 전부 다 영어의 사용자죠. ETS가 뭐 영어를 뭐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 시험에 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전에 명시가 되어 있는 표현들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잘하고 싶다면 아주 양질의 예문을 많이 갖고 있는 사전을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해당사항 없어요. 그 정답 뭘로 간다? 정답 A로 갑니다. 자, 전체적인 맥락은 어떨까요? 그 회사는요, 획득했다. 뭘? 경쟁 우위를. 경쟁하는 데 있어서 뭔가 우위를. 그렇죠? 이점 같은 것을. 자, 어디서? 바로 시장에서. 근데 뭘 가지고 이렇게 경쟁 우위를 확보했나 봤더니요. extensive, 광범위한 promotional 캠페인이니까 홍보 캠페인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광고 홍보하는데 많은 돈을 썼나 봐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까지 살펴봐도 역시 정답은 뭐가 된다? advantage가 되는 거죠. 자, 참고로 이 advantage 대신에요. competitive edge라는 표현을 갖다 넣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요. competitive edge 이렇게요. 사실상 이때 같은 표현하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또 이 동의어 문제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파트 7에서. 그래서 우리 학생들 요거 두 가지 같이 묶어서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나머지 보기의 것들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표현들 제가 이렇게 예시로 정리를 좀 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제시하는 요 예문들까지 꼭 같이 챙겨서 머릿속에 담고 시험장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106번 문제. 자, 요거는 이제 사실 형태 문제였죠. 그래서 빈칸 앞에는 이제 비동사가 있었고요. 빈칸 뒤에는 이렇게 ing 형태의 어휘가 있었네요. 그러면 이제 요 ing 형태 뭡니까? 일종의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영어의 형용사는요. 이렇게 ed 형태의 형용사도 있고요. 이렇게 ing 형태의 형용사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형용사를 수식하는 게 뭐죠? 바로 부사죠. 그래서 정답은 뭘로? 이렇게 부사를 선택하는 그런 문제였어요. 참고로 요 ed가 붙은 것도 일종의 형용사인데요. 요 well이 바로 부사죠. 이 well 같은 녀석은 이렇게 과거 분사 형태의 형용사를 갖다가 수식할 때 많이 씁니다. 그것도 좀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 뭐다? 바로 정답은 deeply, 부사였죠. 보통 끝에가 이렇게 ly로 끝나면 부사죠. 그래서 이 빈칸 뒤에 있는 요 터칭을 갖다가 수식하는 부사가 필요했다. 그래서 영어의 형용사는 형태상 어떤 형태가 있다? 이렇게 ing 형태의 형용사도 있고 ed 형태의 형용사도 있다. 이렇게요. 괜찮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뭘 선택한다?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를 선택할 수 있다. 뭐 참고로 이 터칭에 ing가 붙어 있는데요. 뭐 사실상 동사에서 파생됐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부사가 꾸미는 게 뭐예요? 바로 동사죠. 그래서 이 동사에서 파생된 이 터칭은요. 역시 부사하고 굉장히 친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자, 위쪽에 제가 documentary on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documentary라는 이 명사는요. 이렇게 전치사 on 아니면 about과 또 서로 짝이 돼서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것도 꼭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우리 영어 명사마다 각기 결합하는 전치사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사전에서 어떤 전치사랑 결합한지를 확인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까지 같이 꼭 챙겨가세요. 다음 107번 문제. 자, 이거는 조금 개념을 좀 명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헷갈릴 수 있거든요.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어 동사 파악하셔야 되겠죠. 문장 딱 보니까 지금 여기 주어가 나와 있고요. 여기 동사가 있네요. 그럼 더 이상 접속사는 필요 없겠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여기 있는 이 however 같은 경우 접속사도 되고 부사도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however가 접속사가 되려면 문장에 여기 동사가 2개는 있어야 되겠죠. 근데 동사는 여기 1개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잘 들으세요. however가 부사로 출제가 될 때가 있는데요. 파트 5에서 however는요. 절대로 부사로서는요.
문장 맨 앞에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선생님, 저 however가 부사일 때 문장 맨 앞에서 답되는 거 본 적 있는데요. 그거는 파트 6에서 가능해요. 파트 6. 앞에 완벽한 문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이 또 있어요. 최소한 2개의 독립된 문장이 있는데요. 그 두 문장의 관계가 서로 역접일 때 두 번째 문장 시작할 때 문장 맨 앞에 however라는 부사 쓸 수 있거든요. 근데 파트 5는 문장이 한 개밖에 없죠. 그래서 이 앞 문장 내용이 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 앞의 내용과 이 문장, 주어진 문장의 내용이 서로 역접의 관계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however가 파트 5에서 문장 맨 앞에서 답이 될 때는요. 오직 접속사로만 가능해요. 근데 여기는 동사 하나 있으니까 도저히 접속사로서 빈칸에 넣을 수는 없겠죠? 그렇다고 문장이 여러 개가 있어서 앞뒤 관계 따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부사로서 however 넣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요거는 굉장히 좀 주의하셔야 돼요. 괜찮죠? 그러니까 똑같은 이유로 이 녀석도 안 되는 거죠. 자, furthermore도요.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의 관계를 따져서 뭔가 관련된 추가 진술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furthermore나 however 이런 걸 접속 부사라고 하는데요. 접속 부사는 파트 5에서는요. 문장 맨 앞에서는 절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만 명확히 알고 있어도 우리가 정답은 A 혹은 D 요 둘 중에 하나겠구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는 A도 전치사고 D도 전치사인데요. 이 두 개의 전치사 중에 우리가 뭘 선택할 수 있을지 그거 우리가 판단을 좀 해야 돼요. 정답 뭐였다? 바로 정답은 D였다. 이렇게요. 이 beside 뒤에 이제 s가 붙어 있는데요. 이 s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쓰임새가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구분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적용되는 건 뭐예요? 뭐뭐뿐만 아니라 이렇게 적용되는데요. in addition to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것도 롱맨 찾아보시면요. 아주 유사한 예문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 또 ing 붙은 녀석이 나왔죠. 기본 형태는 당연히 동사에서 파생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준동사라고 하는데요. 동사건 준동사건 반드시 행위 주체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performing 하는 이 행위 주체가 누구인지 여기 문장의 주어하고 같이 연관지어서 보면 우리가 파악이 쉽거든요. 자, 보면 이제 performing 하는 것도 누구예요? 바로 미즈 클락이고요. 이 뒤쪽에 진짜 동사 operate 하는 것도 누구예요? 바로 미즈 클락이죠. 그래서 이제 이 perform하고 operate 하는 거, 이 두 가지 행위 모두 누가 하는 거예요? 바로 미즈 클락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맥락을 잠깐 볼게요. 그래서 이제 미즈 클락이 바로 또 이제 허로 다시 또 이렇게 바뀌고 있죠. 그래서 이제 미즈 클락이 이제 해야 되는 업무가 있는 거죠. 뭘로써? 자격과 우리가 직책을 나타낼 때 as를 많이 쓰죠. 프레지던트로서. 어디의 프레지던트죠? 카터 인코퍼레이티드라는 그 단체, 그 법인의 프레지던트로서 그녀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즈 클락은 동물 보호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는 일이 두 가지인 거죠. 자, 그래서 정답 뭐로 간다? 정답 뒤로 갑니다. 이때 beside는 전치사예요. 전치사. 우리 전치사 뒤에 오는 요 ing는 뭐죠? 바로 동명사죠. 우리 전치사 뒤에는 명사나 동명사 올 수 있잖아요. 근데 동명사도 동사에서 파생됐죠. 타동사의 ing 뒤에는요. 이렇게 또 다른 명사 목적어를 결합시킬 수 있죠. 자, 그 구조까지 같이 봐주시면 좋아요. 자, 그렇게 해서 정답 뭐로 간다? 뒤로 갑니다. across는요. 전치사이긴 하지만 주어진 문맥에 넣어서 적절한 문맥 형성이 불가능하죠. 참고로 우리 across 하면요. 이 표현 또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네, across the road 이런 표현도 하나쯤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뭔가를 가로질러 라는 개념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뭘로? 정답 D 선택합니다. 근데 요거 우리 S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조금 이제 쓰임새가 다르다고 그랬죠. 자, 그거 제가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보시죠. 좀 전에 우리가 풀었던 문제에서 beside는요. 전치사로서 정답이 됐어요. 근데 이 녀석은요. 부사로서도 쓰여질 수 있습니다. 잠깐 구분해서 볼까요, 우리? 요건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거예요. 근데 요 좀 전에 봤던 거하고 요거하고 한번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비교를. 이때 여기서 부사로 쓰여진 거예요. 부사입니다. 제가 색깔로 이렇게 구분 지어놨죠. 사실상 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So, Ms. Clark performs her duties as president of Carter Incorporated. Besides, 그렇죠. 네, 이때는 사실 moreover나 furthermore를 더 선호하게 되는데요. 이렇게요. 이제 이 두 가지가 조금 더 격식 차린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보시면요. 앞에 독립된 문장, 여기 뒤에 독립된 문장, 두 개의 문장이죠. 그러니까 이제 앞의 내용과 두 개의 내용이 연관된 추가 진술이니까 여기다 뭘 쓴다?
besides 해서 moreover나 furthermore의 개념을 갖고 있는 부사가 이렇게 위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앞에 문장, 뒤에 문장의 관계를 따져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부사로서 파트 5에서는 문장 앞에서 답이 되는 문제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렇게 파트 6에서 문장이 여러 개 있는 가운데 최소한 앞에 문장, 뒤에 문장 관계를 따져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쓰임새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둘 다 이렇게 s가 붙어 있죠. 이제 문장 구조 보고 이게 뭐다? 전치사다. 그래서 뒤에는 뭐가 온다? 동명사가 있다. 그리고 이 녀석은 뭐다? 문장 맨 앞에 단독으로 있죠. 그래서 얘는 뭐다? 두 개의 문장 연결하는 문장 연결 부사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제는 이 s가 없는 케이스를 한번 또 살펴볼게요. 보시죠. 자, 이거는 s가 없습니다. 이때는요. 전치사로만 쓰이는 건데요. 두 가지 또 쓰임새가 있어요. 첫 번째, next to 혹은 very close to. 이 또 전치사 to에는 뭔가 이렇게 붙어 있다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이제 바로 옆에 있다 아니면 매우 가까이에 있다 할 때요. 이렇게 전치사 to하고 되게 친한데요. 바로 이 beside가 단독으로 옆에 혹은 매우 가까이에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예문 볼게요. There is a table. 테이블 하나가 있습니다. 자, 침대 옆에. 그러니까 침대 바로 옆에 가까이에 뭐가 있다는 얘기죠? 테이블 하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요때는 뒤에 s가 없죠? s가 없을 때는 이렇게 쓰는군요. 구분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로 보세요. In comparison with하고 나오죠? 뭐뭐에 비해 혹은 뭐뭐에 견져. 그러니까 뭔가 이제 비교하고 있는 문맥에서 쓸 수 있는데요. 보시죠. Your painting looks professional. 전문적인 것처럼 보인대요. 네 그림이. Beside mine. 자, 요때 mine은요. 뭘 줄임말일까요? My painting이죠. 앞쪽에 your painting이 있었기 때문에요. 똑같은 얘기 반복할 필요 없죠. 그래서 my painting. 그래서 내 그림에 비해서 내 그림하고 견져보니까 너의 그림이 어떻다? 전문적인 것처럼 보인다. 상대방의 그림이 되게 잘 그렸나 봐요. 그렇죠? 내 그림은 별론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뭔가 비교하는 문맥에서 이렇게 beside를 또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해서 알고 있어야지 아니면 시험장에서 굉장히 헷갈릴 수 있겠죠. 그래서 꼭 다시 한번 아주 정교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8번 문제. 자, 이건 막 부사하고 접속사가 뒤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뭘 선택을 해야 되는지 문장 구조 좀 보셔야 되는데요. 자, 빈칸 앞쪽에 여기 to 체크에서요. 투부정사가 있네요. 투부정사. 자, 투부정사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빈칸 뒤에 주어 동사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리는 무슨 자리예요? 여기 동사 두 개를 적어도 연결할 수 있는 접속사가 필요한 자리죠. 근데 이제 보기 4개 중에서 접속사가 될 수 없는 것들은 이렇게 지워주시면 돼요. 접속사 2개 있었죠? 자, 이제 둘 중에 뭘 선택하느냐? 그거 우리가 또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 정답 뭐였다? 정답은 바로 whether였다. 명사절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 다 되죠? 근데 여기는 이제 빈칸 앞에 타동사가 있었기 때문에요. 빈칸부터 스탠다드까지 가요. 앞에 있는 체크의 목적어를 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절은 말은 뭐예요? 바로 명사절로서의 whether였죠. 그래서 whether 이하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뭐한다? 확인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은요. some official들이 뭐하고 있다? will be inspecting, 검사를 할 겁니다. 자, 뭘 검사하나 봤더니요. Harris Diner. 여기는 이제 명백한 미래 시점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동사는 미래 시제 동사를 썼죠. 뭐 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whether 이하인지 아닌지를. 그래서 그 업체가 자, 식품과 관련된 안전 기준을 지키는지 충족하는지 아닌지 그것을 갖다가 확인하기 위해서 내일 해리스 다이너라는 이 업체를 갖다가 검사할 겁니다 라는 맥락을 우리가 전달하고 있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 뭘로 간다? 정답 C로 가는데요. 선생님, 이 위치 같은 경우도 접속사인데 왜 안 되나요? 자, 보세요. 위치는요. 단독으로 쓸 때는요. 접속사이자 대명사예요. 여기에 만약에 위치가 들어가면요. 단독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요. 접속사이자 대명사. 자, 근데 대명사는요. 문장 속에 들어가면 무슨 역할을 하죠? 자기 자신이 주어, 목적어 보호를 해야 되죠. 자, 근데 빈칸들을 보시면요.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완벽해요. 그럼 대명사로서 위치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탈락인 거예요. 괜찮습니까? 선생님, 근데 위치가 접속사이자 한정사일 때는 뭐죠? 요때는요. 위치 다음에 곧바로 명사가 올 때요. 네, 위치 다음에 명사 올 때 which color 어때요? which color do you like? 자, 컬러라는 명사 앞에 위치가 위치했죠?
그래서 이걸 제가 간접 의문문으로 바꾸면요. I want to know which color you like. 이렇게 해요. Which color you like. 자, 그때는 뒤에 있는 명사를 갖다가 수식하는 일종의 한정사예요. 근데 이제 요 문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빈칸 뒤에 곧바로 대명사 it이라는 주어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 which가 들어가면요. 접속사이자 한정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접속사이자 대명사로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대명사는 무슨 역할?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하지만 빈칸 뒤는 어떻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완벽한 구조였기 때문에 대명사 기능을 도저히 할 수가 없었다. 반면에 whether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접속사 기능만 갖고 있죠. 그래서 whether가 명사절 접속사일 때 뒤에는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완벽한 문장이 위치하는 것은 규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내가 알고 있다면 사실상 역시 한국말 해석과는 관계없이 정답이 뭐다? 정답이 C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장 구조를 보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각각의 보기에 품사가 뭔지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 품사는 문장에서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규칙들을 내가 잘 알고 문제 풀 때 적용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그래야지 우리가 한국말 해석 없이 해석을 안 하니까 뭘 아낄 수 있죠? 시간 아낄 수 있죠? 그렇게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정답 C로 완벽하게 확인했습니다. 자, 추가 포인트 볼게요. 이 접속사 whether가 워낙에 많이 나오죠? 잠깐 볼게요. whether는 명사절과 부사절 두 가지 다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명사절 잠깐 볼게요. 자, 주어 나오고요. 자, ask는 사형식 동사예요. 여기서. 그 다음에 me가 간접 목적어, whether 이하가 직접 목적어. 그래서 사형식 구조죠. 그래서 크리스가 나에게 whether 이하인지 아닌지를 물어봤다. 이런 뜻이에요. 참고로 whether가 명사절 쓸 때는요. 5월 있죠? 5월. 5월이 옵션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요. 이것이 지금 명사절인데 5월 없죠? 근데 아래쪽을 보세요. 팀은 모릅니다. whether to believe her or not. 참고로 요거는 제가 whether to 부정사 보여드리려고 갖고 온 예문이에요. 자, whether가 명사절 쓸 때는요. 이렇게 whether 다음에 to 부정사가 곧바로 뒤따르는 그런 구조도 가능해요. 그래서 팀은 모릅니다. whether to believe her or not. 그녀를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문맥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명사절로 쓸 때는요. 봐요. 앞에 있는 타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whether to 부정사는 명사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는 이 5월 같은 경우가 어때요? 네, 옵션이에요. 첫 번째 명사절 예문에서는 5월이 없었고요. 두 번째 비교하라고 제가 써놓은 이 whether to 부정사 여기도 분명히 whether 이하가 명사절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5월이 존재하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안 써도 되고 써도 되고 가능합니다. 그때가 언제다? 바로 명사절. 근데 whether가 부사절일 때는요. 반드시 5월이랑 같이 써야 돼요. 그럼 제가 미리 여쭤볼게요. 우리가 어떤 문장에 whether가 있는데 그 문장에 5월이 없다. 그때 whether는 무조건 뭐예요? 무조건 명사절로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5월이 있으면요. 그때는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뭘 보고 따질 수 있죠? 문장 구조를 보고 따질 수 있는데요. 잘 보세요. Monica is going. 사실상 여기서 끝났죠? 이 go라는 녀석은 자동사기 때문에요. ing 형태라도 뒤에 목적어 같은 게 필요가 없어요. 이미 여기서 완벽한 구조예요. 그럼 whether 이하는 뭐예요? 전체 문장에서 있어두고만 없어두고만. 즉 부사절이 되는 거죠. 부사절. 그래서 네가 좋아하건 말건 간에 모니카는 갈 거야 라는 그런 문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장 구조를 보고 우리가 부사절인지 명사절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보시고 나서도 더 많은 예문을 통해서 연습하고 싶다. 그럼 이제 뭐 하시면 돼요? 사전을 꼭 찾아서 많은 예문을 접하시면 되는 거예요. 인풋이 좋으면 뭐가 좋아요? 시험 결과 아웃풋이 좋겠죠? 자, 계속 갑니다. 다음 109번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지금 뭐 접속사하고 그쵸? 전치사 다 섞여 있는데 사실 이 for 같은 경우도 워낙에 전치사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접속사도 되죠. 참고로 for가 접속사일 때는 등위 접속사예요. 등위 접속사. 자, 그래서 그것 조금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중요한 건 anyway 네 가지 모두가 접속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네요. 그래서 슬쩍 앞에 보니까 우리 좀 전에 봤던 ask가 나오네요. 아까 우리 ask 몇 형식 동사가 된다고 그랬죠, 제가? 4형식이요. ask는요, 사실 3형식, 4형식, 5형식이 다 되거든요. 다 되는데 ask는 여기서 뭐 결론을 얘기하면요. 여기서는 4형식 구조로 쓰인 거예요. 여기는 his secretary가 간접 목적어고요. 빈칸 뒤에 다시 주어 동사 나오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요. 여기 동사 하나 있고 여기 동사 2개 있으니까 이 빈칸은 접속사가 필요한 자리인데 ask가 4형식 구조일 때 얘가 간접 목적어, 그 다음에 빈칸 이하가 뭐다? 직접 목적어.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어떤 녀석을 넣어줘야 되는지는 우리가 미리 문장 구조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지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정답 볼게요. 정답 뭐였다? 바로 C였다. 우리한테 필요한 건요, 직접 목적어를 하는 명사절이었죠. 그래서 이제 보기 4개 중에서 명사절이 될 수 없는 것은 다 탈락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for 같은 경우는 접속사일 때 등위 접속사. 그렇죠? 뜻은 뭐뭐 때문에요. 그다음에 the는 부사절 접속사죠. 그래서 앞에 있는 사형식 동사 ask에 직접 목적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명사절 접속사 that과 명사절 접속사, 얘는 사실 의문사죠.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that 같은 경우는 명사절일 때 어떤 진술을 할 때 많이 쓰죠. 그래서 say that, state that, think that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사실 선생님 얘는 생각하다인데요. 근데 봐요. 우리가 생각한 것을 입 밖으로 꺼내면 뭐예요? 그게 말하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말에 이런 말 할 때가 있죠? 네 생각을 말해봐. 그래서 이제 생각하다류의 동사와 진술하다, 말하다류의 동사는요, 사실상 성격이 똑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여기다 의문사라고 써놨죠. 여기 ask는 뭘 하는 행위죠? 뭔가를 물어보는 행위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직접 목적어 자리에요, 이 의문사 명사절이 위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where 말고도요, 뭐 what이 올 수도 있어요. who가 올 수도 있습니다. 뭐 의문사는 where만 있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그런 것들 많이 또 사전을 통해서 예문을 많이 접한 적이 있다면 고민하지 않고 여러분들 정답을 고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떤 맥락이에요? 자, 미스터 버그맨이 물어봤대요. 그녀의 비서한테요. 그렇죠? 뭘 물어봤죠? 그녀가 서명된 계약서 사본을 어디에 그렇죠? kept 보관했는지. 너무 자연스럽죠. 그래서 이제 앞쪽에 ask는 언제 쓴다? 우리가 흔히 뭔가를 물어볼 때. 그래서 여기 의문사 역할을 하는 where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죠. 참고로 이때 where는요, 명사절 접속사이면서, 왜냐면 지금 타동사 ask에 직접 목적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동시에 그 자체는 부사예요. 그래서 이 뒤에는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완벽한 문장 구조가 위치해야 됩니다. 거기까지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근데 여기서 제가 넘어가지 않고요, 추가로 제가 포인트 조금 잡아드릴게요. 보이시죠? 사실 ask는 3, 4, 5가 다 되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사형식 동사 쓰여진 거예요. ask somebody 다음에요, 이렇게 의문사절이 직접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어요. 요 somebody가 간접 목적어고요. where 이하가 뭐다? what 이하, who 이하가 뭐다? 바로 직접 목적어. 목적어 역할하는 절이니까 무슨 절? 명사절.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보세요. 팀 주어나고요, 사형식 동사, 그다음에 사람, 모니카, somebody죠. 간접 목적어, where 이하가 직접 목적어. 이게 사형식 구조예요. 근데 이제 밑에 거랑 잠깐 비교해 볼까요? ask는 3형식도 가능해요. team asked, 그다음에 곧바로 목적어. 3형식 구조에서는 목적어가 딱 한 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4형식 구조에서는 팀은 모니카한테 그녀가 어디에 살았는지 물어봤다. 이런 맥락이고요. 자, 팀은 자, 그녀가 어디에 살았는지 물어봤다. 근데 이때 그녀는 누군지 사실 모르지 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가지 구조가 다 가능한 거예요. 근데 또 우리 학생들 또 ask 하면요, 명령 요구 제한 아시죠? 그때는 이제 ask가 뭐하고 똑같아요? request. 자, 요때는 잘 보셔야 돼요. 이때는요, ask가 뭔가를 물어보는 게 아니죠. 일종의 진술하는 거예요, 진술. 그래서 이때는 that과 결합하는데 요 안에는 또 뭐가 이렇게 동사 원형이 오죠. 이유는 뭐 때문이죠? 우리 명령 요구 제한의 동사는요, 여기 should가 있잖아요, should. 이렇게요, should. 이 조동사 should를 이렇게 생략하고 쓰는 것은 보통 북미 영어. 자, 미국 대표로. 그다음에 정통 영국 영어는 어때요? 브리티시 잉글리시에서는 should를 써주죠. 우리가 명령 요구 제한을 할 때는요, ask 다음에 이렇게 대절이 오는 구조가 돼요. 근데 좀 전에 우리가 풀었던 문제에서는요, 명령 요구 제한의 ask가 아니죠. 뭔가를 물어본다는 개념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걸 적용해 가지고 또 착각해 가지고 뭐 that도 가능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참고로 우리 명령 요구 제한으로 쓰여지는 ask는요, request하고 똑같은 녀석인데 파트 7 지문에서 명령 요구 제한이 포함된 이런 문장을 발견하시면요, 무조건 미리 표시를 해두세요. 왜냐면 조동사 should는요, 가벼운 얘기할 때 쓰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요하고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되는 내용을 전달할 때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명령 요구 제한의 동사가 포함된 문장을 파트 7에서 발견하면 어떻게 해라? 미리 표시하고 선점해라. 대부분 어떻다? 정답 단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파트 5에서 이렇게 다루는 거예요. 배워서 어디다 써라? 파트 7에 써먹어라. 이런 메시지죠. 자, 다음 110번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또 다 다른 형용사네요. 이거 일이 붙었다고 해서 너무 색안경 끼고 보진 마세요. 네,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근데 사실 이 문제도 역시 콜로케이션 문제였어요. 콜로케이션. 뭐하고 짝꿍이죠? 요거하고 짝꿍인 거. 사실 형용사가 수식하는 게 명사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가장 직접적인 단서는 뭐예요? 바로 썸인 거죠. 썸. 이제 썸하고 딱 어울리는 게 있어요. 바로 substantial. 네. 그래서 이런 거는 뭐 ETS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뭐 제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사전에 그대로 명시가 돼 있어요. 제가 뭐 미리 말씀드리지만 뭐 large 아니면 astronomical, huge, vast 이 전부 다 요 썸하고 짝꿍이에요. 이렇게 서로 어울리는 표현을 뭐라고 한다? 우리가 collocation. 정말 매 회차마다 이 collocation 관련 문제가요.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꼭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나머지는 해당 사항 없고요. 역시 제가 어떻게 시험에 이렇게 출제가 되었었는지 이렇게 표현 좀 정리해 드렸죠. 요거 다 좀 기억을 해 주세요. 우리 학생들. 하지만 정답 뭐였다? 정답은 substantial. 제가 또 써놨죠. Please look up Oxford요. 그러니까 사전 보는 건 사실 필수예요.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 990까지 꼭 가세요. 중간에 멈추지 마시고. 이 꼭대기까지 딱 올라가 보면요. 와, 완전 달라요. 그 기분을 한번 느껴보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사전을 꼭 보세요. 그다음에 넘어가기 전에 여기 insist 보이시죠? insist. 이것도 뭐예요? 말하다류의 동사거든요. 그래서 명사절, 대절과 되게 친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ETS가요. 빈칸 주고 문제 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 동사나 이렇게 대절과 결합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대절과 결합하는 거 어떤 거? 주로 말하다, 아니면 생각하다, 인지하다 이런 동사들이 주로 대절과 결합하니까요. 이런 것들도 꼭 같이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111번. 자, 요거는 뭐 형태가 지금 좀 변하고 있죠? 어려운 문제는 사실 아니었어요. 빈칸 앞쪽에 뭐가 있죠? 전치사. 굉장히 중요한 녀석이죠. 또 미리 말씀드릴게요. 우리 학생들 파트 7에서 이렇게 주어가 아닌 걸로 시작하는 문장 발견하면 무조건 체크하셔야 돼요. 영어 문장은 보통 주어로 시작하는데 주어가 아닌 걸로 시작할 때는요. 독자의 시선 잡아 끄는 거죠. 그럼 왜 시선을 잡아 끌까요? 중요한 얘기를 갖다가 빵 하고 터뜨리기 전에 이목을 집중시키는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어가 아닌 걸로 시작하는 문장은요. 내용 자체가 주로 파트 7에서 출제 포인트가 되니까 이거 놓치지 마세요. 더더구나 despite는 역접이죠. 뭐뭐에도 불구하고. 맞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전치사들은 뭐가 위치한다? 명사가 위치한다. 선생님, 앞에 있는 bud도 명사 아닌가요? 자, 영어 문장에서 명사 두 개가 나란히 위치할 때요. 복합 명사라고 하는데요. 앞에 있는 명사는 사실상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일종의 형용사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4개 중에서 명사는 바로 D밖에 없었죠. 그래서 정답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산, 제한, 통제, 규제 뭐 보통 이렇게 막 해석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산을 함부로 쓸 수 없는 상황을 말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이 업체는요. 뭐 하길 원한다? renovate. 뭘요? 자기네 오래된 시설물을. 근데 오래된 시설물을 갖다가 renovate 하려면 돈 들잖아요. 근데 지금 돈이 어떻게 해요? 예산을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근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가급적이면 많이 오래된 시설물을 갖다가 보수공사를 원하고 있다. 자, 그렇게 해야지 전체 맥락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답 뭘로 간다? 정답 restraint 이렇게 정답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우리가 보통 뭐 한국말로 이제 규제다 이렇게 하는데요. 즉 예산을 규제한다는 얘기는 함부로 쓰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주로 복수 형태로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수 형태로요. 그것도 좀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괜찮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 뭘로? 정답 뒤로 갔습니다. 아까 제가 미리 얘기했던 요 포인트 잊지 마세요. 그래서 ETS가 여기다가 빈칸 만들고요. despite 전치사들을 그렇게 자주 내는 거예요. 참고로 우리 despite하고 동의어 뭐가 있죠? in spite of. 똑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주세요. 다음 112번 문제입니다. 각기 다른 4개의 부사로 보기 구성되어 있네요. 자, 요거는 이제 봐요. 부사가 기본적으로 adverb라고 하죠. 이제 동사의 뜻을 구체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 가장 직접적인 정답 단서는 빈칸 바로 뒤에 있는 모니터라는 이 동사가 가장 직접적인 정답 단서죠. 근데 동사 볼 때는요. 우리가 뜻만 생각하면 안 돼요. 무슨 형태죠? 현재. 자, 현재 우리 언제 쓰죠? 현재 시제는요. 습관적인 거, 반복적인 거, 늘 똑같은 거. 그렇죠? 뭐 불변의 진리 이런 거 얘기할 때 쓰잖아요. 그래서 요 현재 시하고 잘 어울리는 게 뭐다? 바로 B였다. 그 보니까 이제 동의어가 뭐예요? continually, 그다음에 all the time, 항상. 우리가 늘 똑같은 것을 언급할 때 뭘 쓰죠?
단순 현재 시제.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힌트가 되는 거예요. 참고로 recently 같은 경우는요. 단순 과거 시제 아니면 현재 완료 시제하고 짝꿍이죠. 근데 여기 있는 현재 시제하고는 같이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해석하니까 뭐 A도 괜찮아요. 절대 안 됩니다. 해석이 아니에요. 탈락이죠. 그다음에 originally 같은 경우는 어때요? 원래라고 우리가 보통 번역하죠. 주로 과거 혹은 과거 완료 시제와 함께 쓰여요. 야, 내가 과거 원래 이랬는데 뭐 지금은 아니야. 특히나 역접의 문맥에서 이 originally가 많이 쓰이거든요. 그건 우리말도 똑같아요. 야, 내가 원래는 어때요? 지금은 아니란 얘기죠. 얘나 지금이나 똑같다면요. 굳이 내가 원래는이라고 따로 구분지어서 말할 필요 있다 없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mutually는요. 자, 둘 이상의 주체에 의해서 뭔가 공평히 이행되는. 근데 여기 보면요. 빈칸 앞쪽에 얘가 동사니까 여기 행위 주체가 나오는데요. 어때요? 둘 이상의 주체가 아니죠. 하나의 주체잖아요. 그래서 이제 mutually는 서로 상호 간에라는 뜻이기 때문에 둘 이상의 주체가 같이 뭔가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동사 앞쪽에 있는 행위 주체는 뭐였다? 하나의 주체였다. 그래서 mutually가 문맥에 어울리기는 좀 힘들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었죠. 자,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제 요 앞에 있는 요 업체가요. 뭐 한다? 이제 뭐 법인쯤 보시면 돼요. 법인. 이 법인이 뭐 한다? 끊임없이 관찰한다. 무엇을? development. around the world. 요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네, 잘 나옵니다. around the world. 주로 여기다가 빈칸 주고 전치사 문제네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development. 뭔가 뭐 발전 네,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어떤 성장 이런 것들. 이거 갖다가 끊임없이 관찰한대요. 자, 뭐 하려고요? 찾으려고. 뭘 찾는 거죠? 유망한, 전도 유망한 투자처를 갖다가 찾기 위해서. 아, 여기 이제 펀드 하면 보통 우리가 돈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 가지고 뭔가 사업하는 그런 법인이겠죠. 그래서 이 법인이 뭐 한다? 유망한 투자처를 갖다가 찾아서 전 세계의 모든 그런 발전 동향 같은 것을 끊임없이 관찰한다. 뭔가 투자해서 돈 벌 만한 데가 없나? 이렇게 한다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constantly가 요 현재 시하고 아주 잘 어울렸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요거 참고로 ing 형태인데요. 이거 동명사 아닙니다. 여기 있는 이 전치사의 목적어는요. investment가 목적어고요. 요 promising은요. ing 형태인데 사전에 따로 올라가 있거든요.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예요. 형용사. 동명사 아니니까 그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ing 형태지만 사전에 따로 독립해서 올라가 있는 명시가 되어 있는 그런 형용사가 있는데요. 요거는 특히나 또 시험에 잘 나온 녀석이니까 꼭 한번 여러분들이 사전 찾아서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3번 문제. 자, 이것도 전치사 접속사가 또 섞여 있네요. 근데 또 빈칸이 문장 맨 앞에 있죠. 자, 이 경우에 우리가 봐요. except는 탈락이죠. except는 단독으로 문장 맨 앞에 쓰지 않습니다. 선생님 저 본 적 있는데요. 아마 except for 이거 보셨을 거예요. except for. 근데 except 단독으로는 쓰지 않아요. 특히 그것이 전치사일 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딱 지울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between 같은 경우는요. 둘 사이에죠. 둘 사이에. 그래서 between 다음에 명사가 올 때는요. 복수 형태로 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between A and B의 형태로 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빈칸 뒤에 보니까요. her book signing to에서 단수 형태죠. 그래서 이제 between도 안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두 개 남았네요. 요거하고 이렇게 두 가지 남아있죠. 근데 요건 WH 접속사네요. 접속사가 들어가면 문장에 동사 몇 개 있어야 되죠? 동사 2개 있어야 되죠. 근데 아무리 봐도 동사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럼 접속사는 탈락이겠네요. 그럼 이제 남아있는 거 딱 한 개밖에 없네요. 바로 B밖에 없죠. 그건 역시 또 우리 한국어 해석과는 관계가 없는 문제였어요. 정답 뭐로 간다? 정답 following. 자, 요거는 ing 형태인데요. 사전에 따로 올라가 있는 전치사예요. 와, 선생님, ing 형태 전치사도 있어요? 있죠. 사실 뭐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온 건 뭐가 있죠? regarding. regarding 많이 나오죠. 뭐뭐에 관해서 이렇게요. 뭐 concerning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이제 전치사로 답인 이유는요. 여기 명사 보이시죠? 영어 문장의 명사는요. 문장 속에 들어가면 주어, 목적어 보호를 해야 돼요. 근데 word부터 nable까지가 완벽한 문장이거든요. 그러면 이 앞에 위치한 to라는 이 명사를 우리가 주어, 목적어 보호를 쓸 수가 없죠. 그럼 이제 명사의 기능 딱 한 가지가 더 있죠. 바로 전치사의 목적어. 그래서 이 빈칸에 전치사를 넣어줘야지 요 뒤에 있는 to라는 명사가 전체 문장에서 수식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word부터 nable까지가 완벽한 문장. 그래서 문장 구조를 내가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이 following이 뭐다? 전치사다라는 것을 내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A나 C 같은 경우 전치사가 될 수 있었으나 주어진 문장에는 쓸 수가 없었다. 왜? 어법상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휘마다 다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요. 내가 그 쓰임새를 알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뭐 플랜 투부정사. 플랜은 동사 명사일 때 전부 다 이렇게 투부정사 그래프하는 포인트가 나오죠. 자, 사실 투부정사는 그 자체가 미래적인 개념을 갖고 있죠. 그래서 계획이라는 것은 미래를 염두하고 세우는 거기 때문에 투부정사하고 친한 거고요. 그다음에 work on. 자, 이 표현도 알면 좋죠. 뭔가를 착수하다. 착수한다는 게 시작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소설을 갖다가 착수한다는 얘기는요. 이분이 이제 저자니까 이 저자분이 또 다른 소설을 갖다가 쓴다라는 개념이겠죠. 자, 그다음에 another는 on 플러스 other죠. 그래서 뒤에는 일반적으로 단수 가산명사가 위치합니다. 자, 그것도 우리 출제 포인트니까 추가로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단순히 빈칸만 치고 넘어가시면 여러분들 손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멈추지 않고 이 following은요, 여기서는 전치사지만 단독 명사, 그다음에 단독 형용사가 될 수 있거든요. 이제 추가 포인트 또 같이 보고 그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following 쓰임새 이야기. 자,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거 전치사 보이시죠? 자, 어떤 사건 후에 혹은 어떤 사건의 결과로 이런 맥락을 형성하거든요. 그래서 following the meeting. 자, 요게 뭐예요? 일종의 이벤트, 사건이죠. 그래서 이벤트, 미팅 후에 뭐가 있다? 휴식 시간이 있을 거다, 이런 뜻이에요. 이때 break는 명사입니다. 휴식 시간. 자, 그래서 이제 이때 following 다음에 뭐가 온다? 더 플러스 명사. 뭐예요? 전치사 following이죠. 좀 전에 우리가 풀었던 문제하고 똑같은 거고요. 자, 두 번째 명사, 추종자, 팬이요, 팬. group of supporters요. 한 무리의 서포터들. The pet store. 자, 그 pet store는요, 굉장히 충성스러운 추종자들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가게는 안 가고요. 요 분들은 이 가게만 계속 이용하나 봐요. 앞에 로열 붙었으니까 충성스러운. 그렇죠? 그럼 뭐 다른 펫스토어가 있어도요, 다른 데 안 가요. 딱 거기만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요, 제가 앞에 이렇게 관사까지 붙였죠? 이거 ing 형태지만 사전에 따로 독립해서 올라가 있어요. 예,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수 형태로 많이 써요. 근데 뜻은 뭐예요? 마치 복수처럼. 예, 그런 문맥을 형성하죠. 그래서 이제 ing가 붙었지만 사실상 사람을 뜻하는 그런 명사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형용사일 때 그 다음이란 뜻인데요. Lovely weather was forecast. 그렇죠? For the following day라고 나오네요. 여기 following day 보이시죠? 이때는요, 이렇게 명사 앞에서만 써요. The following day, the following week, the following month, the following year,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쓰임새가 있어요. 사실 ETS는요, 이렇게 겉모습은 똑같은데 이렇게 기능이 다양한 거 있죠?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이렇게 기능이 다양하면 어때요? 학생들의 사고력과 판단력을 측정하는 문제를 만들 수 있겠죠? 기능이 딱 한 가지밖에 없으면 걔는 그냥 단순 암기하면 되는 거예요. 쉬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근데 겉모습은 똑같은데 기능이 많다. 그때는 학생들의 사고력과 판단력을 측정하는 문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반드시 좀 정리를 하고 시험장에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114번 문제. 자, 요거는 이제 동사 선택하는 문제인데요. 빈칸 뒤에 with가 있네요. with하고 진짜 친한 녀석이 여기 있네요. 우리 with는요, 또 뜻이 되게 많은데요. 가장 기본적인 게 뭐죠? 뭔가 함께하다. 그래서 토익 어휘 중에서 혼자 할 수 없는 행위를 뜻하는 것들은요, with하고 되게 친해요. 이거 말고도 우리 뭐 있을까요? 우리 합병하다 어때요? 합병하다. 혼자 못하죠? merge with. 그렇죠? 협력하다 어때요? 협력하다. collaborate with. 혼자 못하잖아요. 소통하는 거 어때요? 소통하는 거. communicate with. 이때 correspond with도요, 소통하는 거예요. 혼자 못하잖아요. 그래서 함께 한다는 개념을 갖고 있는 전치사 with하고 되게 친한 거예요. 그래서 뜻이 똑같은 녀석들, 뜻이 비슷한 애들은요, 똑같은 전치사랑 결합하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죠. 왜냐면 전치사도 자기만의 고유의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하고 어울리는 애들하고 짝꿍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동사 공부할 때 기본이 뭐죠? 그 동사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그리고 각각의 동사가 어떤 전치사랑 친하게 지내게 같이 결합을 하는지, 그걸 유심히 살피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만 알고 있다면 어렵지 않게 우리가 정답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괜찮죠? 여기 콜리그는 뭐예요? somebody,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과 함께 뭐한다? 소통하다. 소통을 혼자 못하잖아요.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쓰였다? with하고 친하다. 자, 나머지 이거 listen intently. 이거 잘 나옵니다. 이거 제가 아무거나 막 써놓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deliver a speech. 선생님, 요즘은 연설도 배달해요? 그것이 아니라 연설을 배달할 수 없죠. deliver a speech. 원래 deliver는 뭔가를 전달하다는 개념이 전달하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전달할 때는 우리가 배달하다라고 하지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연설을 전달하는 건 뭐예요? 그냥 연설하다라고 하시면 돼요. 연설하다. 전 지금 뭐 하고 있죠? 강의하고 있죠. Mr. Cho is delivering a lecture.
그래서 강의를 전달하는 거니까 뭐예요? 강의하는 중입니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무조건 deliver하면 배달하다 이렇게만 기억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announce 하면요, announce a plan, 계획다를 발표하다. 가장 흔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추가 포인트까지, 물론 이 ABC는 답이 아니지만 이렇게 정리해서 제공한 이유 아시죠? 이 문제에선 답이 D지만 나머지 A하고 B하고 C도요, 시험에 다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가로 쓰임새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문장 맨 앞에는 while 보이시죠? 부사절 접속사. 보통 뭐뭐하는 동안에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반면에 혹은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역접을 형성할 때 쓰여지기도 하죠. 특히나 요새는 그런 식으로 또 많이 나오니까는 이 while도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쭉 가다 보니까 뭐가 나오죠? 우리 위아가 있네요. 뭘 통해서? 이메일을 통해서. 일종의 수단과 방법을 뜻하는 전치사겠죠? 그것도 같이 기억하시고요. 나머지 have to, 물론 이제 시제가 과거라서 had to를 썼죠. 근데 우리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요, 봐요, should, must, have to 같은 거 있죠. 이렇게 강력한 조동사가 포함된 문장의 내용은요, 파트 7에서 발견하면 유심히 살피셔야 돼요. 왜냐면 가벼운 얘기할 때 쓴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것까지 다 챙겨 가셔야 됩니다. 다음 115번 문제. 자, 이거는 이제 접속사, 부사, 전치사가 막 섞여 있어요. 품사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자, 볼게요. 정답 뭐였다? 바로 부사절 접속사가 답이었다. 사실상 유일한 접속사죠. 지금 문장에 보시면요, 동사 하나, 그다음에 동사 두 개가 있습니다. 영어 문장에 동사 두 개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그 두 개의 동사 연결하는 접속사가 필요하다. 근데 보기를 딱 봤더니 보기 4개 중에서 접속사는 뭐밖에 없었다? 접속사는 바로 C밖에 없었다는 거죠. 품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문장 구조 기본 파악하시고요. 내가 각기 보기에 있는 것들 품사를 정확히 알고 그 기능을 안다면요, 한국말 해석 없이, 즉 해석 안 하니까 뭘 아낄 수 있다? 시간을 엄청나게 아끼면서 문제를 좀 더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죠. 참고로 이 provide 뒤에는요, that을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provided that, 요 that은 생략 가능합니다. 똑같은 말로 providing that이 있는데요, 이때 이 that도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략한 상태에서 이렇게 나오더라도 아, 이거는 provide의 무슨 뭐 과거분사, 과거동사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생각을 폭넓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이거 자체가 뭐가 될 수 있다? 부사절 접속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파악하고 문장 구조 보시고 정답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뭐 사실 해석을 해도 완벽하게 딱 맞아 떨어지죠. 쉽게 말하면 뭐예요? if요. if. 그렇죠? 그래서 if customers have accumulated 얼마를, 와, 1000 리워드 포인트를요. 이렇게 정립을 하면은 자, 고객들은 뭐 할 수 있다? 그 포인트를 갖다가 현찰로 convert, 전환시킬 수 있다. 이제 나중에 물건 살 때 실제로 돈 안 내고 이제 포인트로 이제 결제를 하는 거죠. 마치 현찰처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있는 convert 보이시죠? 이 convert한 동사는요, into 아니면 to하고 짝꿍이에요. 자, 이유 말씀드릴게요. 영어 어휘 중에서 뭔가를 변화시키다라는 녀석들은요, 보통 into하고 to하고 짝꿍인데요. 그 이유는 into하고 to 둘 다 뭔가를 변화시키다라는 상태의 변화를 뜻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 어휘 중에서 바꾸다, 변환시키다라는 이런 동사들은 뭐랑 친하다? 바로 전치사 to 혹은 into하고 친하다. 선생님, 그럼 바꾸다, 변화시키다 해서 가장 기본적인 change 같은 경우도 to하고 into하고 짝꿍인가요? 네, 맞아요. 네, change가 가장 대표적이죠. 역시 to, into하고 짝꿍인데요. change는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ETS가 이 convert를 그렇게 또 시험에 자주 냅니다. 그거까지 기억하세요. 동사는 뭐 중심으로? 쓰임새 중심으로. 쓰임새라는 것은 그 동사가 어떤 특정 전치사랑 잘 어울리는지 그걸 포함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정답대로 가시고 추가 포인트까지 한번 같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점수 잡는 Hackers.